한국인들의 성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을 뽑으라고 한다면 빨리빨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말인 빨리빨리는 지금의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성격이 급한 만큼 일 처리가 빠르고 환경 변화에 금방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 해 한 해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변화를 거치며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마저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다루고 있어 한국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곤 합니다. 우리의 옆나라인 일본인들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말은 바로 장인정신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 때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그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물건들과 기술력은 전 세계를 감탄하게 했고 80년대와 90년대에 일본이 만들어낸 워크맨을 비롯한 혁신적이고 견고한 제품들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장인정신의 이면에는 한 가지만 고집하는 고집스러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가치관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아날로그 문화로 대표되는 변화하지 못하는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일본에는 아직도 폴더폰을 쓰면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노인층이나 청년층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이 늦은 일본인들의 성향은 현재의 급변하는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샤프, 소니, 도시바 등의 대기업들이 현재는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며 도태되다시피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세계 정상을 차지하던 일본 기업들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자신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어 사라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현재 그런 모습을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서는 바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도요타가 전기자동차로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어 일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요타가 발표한 신형 전기차 발표는 도요타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 도요타의 신차 발표를 본 전문가들과 자동차 매니아들의 반응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도요타가 미래 자동차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예측마저 나오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굴지의 최고의 제조 기업인 도요타가 무너지면 일본은 더 이상 내세울 만한 대표 산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요타가 내놓고 악평을 듣고 있는 신형 전기차와 트렌드를 읽지 못해 시장에서 낙오되어가는 도요타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2015년도에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협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탄소를 줄이자는 취지로 파리에서 체결된 탄소 중립협약은 결론적으로 각국에서 운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필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쓰자는 것이 협약의 취지로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10년 이내에는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만큼 대세가 될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격변의 시대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쏘아올린 포문은 전기자동차 시대라는 새로운 격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역사는 테슬라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큰 혁신을 주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하기 이전의 전기차들은 일반 내연기관차를 베이스로 배터리와 전기구동 장치를 달아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만들던 전기자동차들은 완충을 해도 짧은 주행거리와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시장에서 크게 외면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업무용 차량으로나 사용하는 상품성 없는 모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전기차 시장에 어느 순간 나타난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 전기차들은 전기차 시장에 큰 혁신을 가져다 주었고, 시장에 출시된 테슬라의 전기차들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카 뺨치는 성능으로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크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테슬라의 등장은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미래는 전기자동차가 대세라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주었습니다. 때마침 체결된 파리협정과 테슬라의 약진으로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기술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제조의 노하우보다는 새로운 신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커들이 할 일은 기존에 존재하던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한 모델이 아닌 순수한 전기차 전용 모델을 개발하여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전기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출시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이오닉 5는 테슬라에 밀리지 않는 성능을 뽐내며 출시하자마자 완판이라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남기며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선 선두주자였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현대는 프리미엄 시장만을 겨냥한 테슬라와는 다른 전략으로 일반 자동차 오너들을 노린 전략이 먹혀 현대의 아이오닉 5는 출시와 동시에 큰 호평을 받았으며 새로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큰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기차의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약진에 힘을 얻은 현대는 아이오닉 5 기반의 자동 로보택시를 공개하여 또다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최근에 인수한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과 자율주행 기능이 합쳐져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개발되어 2023년에 상용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래의 대세가 될 전기차의 시장에 흐름을 맞춰 빠른 변화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며 바짝 추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뺏겼지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 선두주자를 빠르게 뒤쫓을 수 있는 저력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분주한 움직임과는 달리 도요타는 전기자동차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세계 판매량 1위라는 자부심에 취해서인지 도요타는 전기차보다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가장 우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도요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도요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전기차로 넘어갈 때에도 도요타만이 오로지 하이브리드카를 고집하다가 다른 업체들보다 한참 늦은 시기에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늦은 타이밍에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도요타는 첫 전기차를 발표했지만 도요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하여 도요타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토요타의 신형 전기차는 BZ4X라는 모델로 토요타가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토요타 최초의 전기차 전용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와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같은 세그먼트로 라이벌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토요타의 BZ4X의 상세 스펙과 옵션이 공개되자 전문가들과 자동차 매니아들에게서 토요타에게 실망했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BZ4X의 스펙이 토요타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에 미치기는커녕 현대의 아이오닉에게도 상대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출시되어 한국과 유럽에서 완판 기록을 달성한 아이오닉 5와 BZ4X를 스펙상으로 비교해봤을 때 배터리의 용량, 전기차에게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최고 출력, 최고 속도, 전륜 제로 100, 사륜 제로 100, 차량의 크기에 의한 편의성 모든 면에서 BZ4X는 아이오닉의 상대가 되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토요타 전기차의 스펙의 이면에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었던 토요타였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스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토요타에게 밀리고 있던 이유가 내부 편의 기능은 좋지만 차의 성능적인 면에서 토요타에게 밀렸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밀리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구도였다면 전기차에 와서는 토요타가 현대차에게 성능면의 모든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 기능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편의 기능 면에서는 항상 현대보다 부족했던 토요타의 특성상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거기다 토요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전고체 배터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더더욱 토요타에게는 암담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마치 비장의 무기처럼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토요타였지만 토요타가 원하던 만큼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 현재 토요타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제품을 공개하기로 했던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는 공개하겠다던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서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고 후발주자인 삼성 SDI 등 한국의 기업들의 연구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전고체 배터리에서의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전기차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토요타는 아예 편법을 사용하여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늦추기 위한 시간 벌기에 들어갔지만 이조차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토요타의 고위 간부인 크리스 레이놀즈가 미 의회 지도부 인사부와 비밀리에 접촉해 바이든 행정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로비를 진행하며 전기차 투자를 견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국의 프리우스와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친환경차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도 포함했었는데요. 전기차로 흐름이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기술력이 따라잡지 못하자 편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로비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도 녹록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토요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규격만 믿고 마이웨이의 길을 가다가 1위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와 아예 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가 유난히 일본의 기업들에게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토요타의 행보를 보면 소니와 도시바가 무너질 당시의 행보가 떠올라 토요타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